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와 기업 공인중개사의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서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고자 할 때 바로 중개사무실을 차려서 개업을 하는 게 나을지, 혹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경험을 쌓고 창업을 하는 게 나은지, 그 부분도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혹은 대표와 직원, 직원이라 하긴 좀 그러네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철저히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 위주로,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 오고 갔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각자의 다 입장이 있고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이제 소속이 돼서 피고용인으로 저희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요. 어떤 분은 저희와 마음이 참 잘 맞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저희와 또 마음이 안 맞기도 했어요. 물론 그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피고용인 입장이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매물 확보를 하고 매수자 확보를 해서 계약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이제 돕고, 어찌 보면 계약서만 작성을 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겨드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때는 좀 손해본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내가 일 다 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계약서 도장 찍고 저 정도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듯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인지라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요. 또 반대로 상대방이 불로소득, 그런 것을 얻는 것을 보면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중개업소를 나오게 됐을 때는 비율제 부분에 이제 처음 약속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말을 대표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어서 나오게 됐어요. 예컨대 6대4로 하자 이랬는데 5.5대 4.5로 바꾸자, 네 비율이 조금 높아, 조금만 이렇게 맞춰줘, 이렇게 어떤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 비율을 주고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약속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저희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저의 기준에 있어서 어떤 약속에 있어서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크고 서운함이 어찌 보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실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입장에도 있어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 저희는 수익만 내면 되지만, 또 사무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광고비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외의 지출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피고용인에 있을 때랑 고용인을 둘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과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고용인 입장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이제 구해서 같이 일을 할 때,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떤 분들은 좀 성실하게 좀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을 알고 함께 움직여 주려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함께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직접적인 언급을 하시면서 좀 가르쳐 달라,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제가 고용인 입장에서 되어 보니까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피고용인에 있었을 때의 마음하고 고용인의 마음이었을 때 이 마음이 각자가 다 달랐는데도 그 경험을 다 했음에도 이 상관관계 반대 입장이 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더라는 얘기죠. 당연히 고용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고용을 한 건데, 마치 이제 상대방은 네가 나를 고용해 줬으니까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뭐랄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앉혀놓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원래 저희가 가르치고 일을 해야 일이 진행이 된다는 마음으로 사실 교육기관처럼 좀 가르치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걸 가르쳐 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장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고용인 입장에서는 특정한 어떤 일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특정한 업무를 맡기고자 하는 의도로 이제 채용을 했는데,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가 경험을 하고 배워서 독립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까 사실 이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주 해피한 케이스는 뭐냐면, 고용인 입장에서 피고용인이 들어왔을 때 피고용인도 특정 정해진 업무를 아주 임무로 완수를 잘하면서 고용인도 피고용인이 적정한 수준까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이 시너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가장 좋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도 사실 소속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기업 공인중개사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카페에는 중개인들 모두가 소통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아예 작성할 수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의견 차이는 좁혀지기가 쉽지 않더라.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각자의 입장이 있는 만큼 제가 두 번째 안을 좀 말씀드릴 때는 조금은 제 주관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면 바로 개업을 하는 것이 낫냐, 혹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의 경험을 충분히 다지고 나와서 개업을 하는 게 낫냐. 자, 이 질문을 말씀드리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마인드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본인의 스타일이 이제 좀 사무적이거나 정해진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로의 경험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제 의견은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개 업무에 대해서 어디에도 가르치는 곳이 없었어요. 알려주는 곳도 없었고요.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내가 해당 중개업소에서 같이 일을 해보지 않은 이상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선 교육기관들도 직간접적으로 조금씩 알려주기도 하고요.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공인중개사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 실무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간접 섭렵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옛날에 비해서는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직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또 많이 생겨서 예전에 비해서는 한번 기업 공인중개사로 한번 바로 도전도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 공인중개사와 기업 공인중개사 혹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서는 둘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소속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하면서 좀 배우겠다, 그렇게 해서 기업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 테고요. 자, 기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쳐 주려고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죠. 자, 여기에서 첨예하게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해피한 관계로 가르쳐주고 또 도움을 주고 상호 간의 시너지가 나면 참 좋은 그림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나오면 서로 이제 좋은 그림이 되는데, 그럴 확률이 사실은 더 적다고 판단이 돼요. 주변에 경험적으로 얘기를 듣더라도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서로 좀 불편한 얘기들 좀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개공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했고요. 소공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줄여나간다는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게 됐을 때는 내가 도움되는 게 좀 없었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게 이거였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 그런 분야가 아니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게 차라리 좀 더 낫지 않나.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잘 모르는 분야지만 내가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체득을 하면 같은 기회비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후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접 기업을 해서 부딪혀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주변에서 보고 또 제가 고용인, 피고용인 입장에서 한번 있어 보면서 느낀 것이 사람인지라 각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먼저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거. 그래서 내가 좀 적극성이 떨어지더라도 한번 이 악물고 개업을 해서 한번 부딪히면서 정말 열심히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번외 질문으로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카페에서 많이 올라오는 얘기인데, 코로나 이 시국에 개업하는 게 맞겠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정답을 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답이랄 것도 없고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려 보면, 상황은 작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다 안 좋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같은 좀 특수적인 예외적인 좀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또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어떤 불편한 상황이 또 생길지도 모르는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나 여건에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본인의 의지와 생각, 마인드, 자, 결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굳건하고 명료하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일이든 일의 진행 과정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부 요인으로 오는 충격이나 핸디캡을 방어할 수 있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기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대표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 피고용인 각각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물론 제 주관적인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개업이 낫느냐, 소속 공인중개사로의 경험을 한 뒤에 개업이 낫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업하시고 창업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